자, 들어왔어요. 국성호 강사입니다. 미스터 우입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수업 자료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수업 자료. 이게 어제 복습용 자료가 있고 오늘 수업 자료가 있습니다. 자, 대부분 수업 자료는 기출 문제죠. 기출 문제. 그러니까 이 오늘 수업 자료의 목적은 이게 오전에 저한테 수업을 들으신 분은 제가 어떻게든지 한 번은 제가 이렇게 훑어드리죠. 그런데 야간에 수업을 드시는 분들은 뭔가 꼼꼼히 해드릴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것도 제가 오늘부터는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야간에 수업을 들으신 분은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여기가 기본 수업을 하는 건 아니니까요.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집에 가셔서 일단 씻고 요기하고 집에 이렇게 툭 누워서 제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시작론의 주제예요. 시작론에 우리 일산에서 강의할 때는 여기까지밖에 강의를 못했어요. 15번, 17번도 제가 마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택 여가 가정과 주거 분리. 그러면 해석이 주거 분리는 주거 지역이 소득계층별로 서로 분리되는 현상이고, 주택 여가는 주택 순환 현상을 말하죠. 자, 주택 여가나 주거 분리는 주거 지역에서 자주 보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출제자가 무얼 시험 냅니까? 자, 수업을 들었으면 대답을 해줘야죠. 뭘 내요? 원인이죠. 원인. 주거가 분리되는 원인, 주택 여가의 원인. 자, 일단 1번 주택 여가 과정, 주택 순환의 과정은 주택의 질적 변화와 가구의 이동과의 관계를 설명해 줍니다. 옳은 뜻입니다. 주택 순환을 통해서 우리는 주거의 질을 변화시키고 가구의 이동을 설명하죠. 그 다음에 자, 2번 지문은 상위 계층에서 사용되는 기존 주택이 하위 계층에서 사용되는 것. 자, 항상 포인트는 요 놈이죠, 요 놈. 주택의 여가는 상향 여가도 있고 하향 여가도 있는데, 우리가 옷으로 치면 동생이 옷을 물려받으면 하향, 형이 예외적으로 옷을 물려 입으면 상향이죠. 그런데 자, 누가 물려받았는지는 그 옷을 누가 현재 사용하는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하위 계층에서 지금 사용합니다. 그러면 아랫사람이 물려받은 거죠. 소득으로 치면 저소득층이. 그래서 상향이 아니라 하향 여가죠. 그 다음에 공가의 발생은 주거지 이동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니, 집이 비어야 이사를 가는 거겠죠. 그래서 주택 순환, 특히 하향 여가는 반드시 공가가 발생을 해야죠. 그래서 관계 있다. 그 다음에 주거 분리는 소득과 무관하게 주거 지역이 지리적으로 나눕니다. 이건 정의에 위배됐죠. 주거 분리는 소득 계층별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주거 지역이 서로 분리되는 현상이고, 그 다음에 5번 지문도 또 요게 보여야 돼요. 하향 여가가 나오면 하향이냐 상향이냐 이거 구분하라는 건데, 저급 주택이 수선 재개발됩니다. 그러면 상향 여가의 원인이죠. 상향 여가의 원인. 자, 이 문제에서 빠져 있지만 항상 포인트는 주거 분리의 원인은 네 글자 외부 효과. 주택 순환 중에 하향 여가의 원인, 상향 여가의 원인은 반드시 기억해 줘야죠. 여기는 하향 여가는 없고 상향은 수선 재개발. 자, 이번에 주거 분리예요. 한번 문제 풀어보세요. 스탑. 내가 이거 깜빡 잊어버렸네요. 스탑. 자, 푸셨죠? 주거 분리는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서로 분리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항상 주거가 분리되는 이유는 외부 효과. 2번.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인접해 있어요. 지금 대부분 인접되어 있죠. 그리고 이 인접 경계 지역 부근의 저소득층 주택은 할인이 아니라 할증돼야죠. 할증. 자, 우리 경계를 사이에 두고 주거지역이 분리되어 있는데, 경계지역 부근에 있는 저소득층 주택은 고소득층 주택과 붙어 있으니까 좋은 외부 효과를 받죠. 그래서 할인. 그리고 경계지역에 있는 고소득층의 주택은 저소득층과 붙어 있으니까 안 좋은 외부 효과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할인되어 거래됩니다. 자주 나오는 함정이네요. 일단 틀린 거니까 정답이네요.
저소득층은 다른 요인이 동일할 경우에 정의 외부 효과를 누리고자 고소득층 주거지역에 가까이 입지하려고 하죠. 여기 외부 효과가 보이네요. 주거분리의 원인은 외부 효과고 이 문장의 뜻은 자, 좋은 외부 효과를 누리고자 주거지에 고소득층 주거지에 원래는 섞여 살려고 해요. 섞여. 그러나 우리 고소득층 주거지역에 사람들이 저소득층 주택이 오면 안 좋은 외부 효과를 받는다고 보니까 밀어내는 거고 그러다가 경계를 사이에 두고 소득계층별로 주거지가 분리되는 거죠. 일단 옳은 지역. 자,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인접한 지역에서 친입과 천이 현상이 발생합니다. 자, 친입과 천이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구니까 꼭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에 주거지역과 주거지역이 분리되어 있어요. 이쪽이 고소득층 주거지역이라고 하고 이쪽이 저소득층 주거지역이라고 하죠. 자, 고소득층이 항상 시작이 이렇게 되죠. 고소득층 주택이 노후화가 되면 고소득층 주택은 고소득자들은 새로운 주거지를 마련해서 이렇게 이사를 가죠. 이렇게. 그러다 보면 어디가 집이 빕니까? 바로 경계 사이에 있는 이 부분에 집이 비어요. 이게 공가죠. 그리고 이 공가로 우리 저소득층이 이렇게 이전해 가는 것을 우리는 하향여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향여가. 자, 문제는 침입이라는 게 뭐냐? 침입이라는 건 기존의 어떤 요소에 새로운 요소가 침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보면 고소득층의 하향여가라는 건 고소득층의 주거지역에 저소득층이 이렇게 이사 들어가는 거니까 고소득층 주거지역에 새로운 요소가 침입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침입. 그리고 침입이 되면 이 지역이 서서히 변화가 돼요. 이걸 변천에 천자를 써서 천이라고 하죠. 그리고 결국 이 부분의 지역은 저소득층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면 이제 이 지역은 전부 다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으로 천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친입과 천이라는 문구가 나오면 하향여가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인 것이죠. 그 다음에 도시 전체에서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인접한 근린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주거분리는 모든 지역에서 다 볼 수 있는 흔한 현상이라는 거죠. 도시 전체적으로 나누면 우리가 흔히 강남과 강북 지역, 그래서 강남 사람들이 자신들의 우월성을 주장하잖아요. 그리고 인접한 지역에서는 조그마한 동네에서도 그렇죠. 뭔가 소득계층에 따라 주거지역이 분리되려고 하고. 자, 세 번째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내용이네요. 자, 불안정 경쟁 시장이더라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 아주 잘 나오는 문장이죠. 아주 잘 나오는 문장이에요. 자, 포인트는 뭐냐? 그러면 할당 효율부터 보죠. 할당 효율적 시장은 일단 효율을 해석하지 말고 할당이 되는 시장이에요. 근데 무엇이 할당이 되는 시장인가요? 그러면 자본의 할당이죠. 자본의. 그리고 어떤 게 떠올라야 되냐? 자본이라는 건 끊임없이 초과 이윤을 얻기 위해서 자금은 뺑글뺑글 돌아다닌다 그랬어요. 근데 자금이 어느 투자 시장에서도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면 자금은 더 이상 돌아다니지 않고 투자 시장에 딱 머물러 있죠. 이때를 우리는 자본이 고정되어 있다, 할당되어 있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따라서 언제 할당이 되는 시장이 나타납니까? 그러면 초과 이윤이 없어서 자금이 더 이상 돌아다니지 않을 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사례로 이 말을 들었죠. 나의 동생은 놀거리를 찾아서 술집, 노래방, 여행, 등산, 캠핑 계속해서 빙글빙글 돌아다니는데 어느 날 문득 더 이상 놀 건덕지가 없으면 집에 탁 들어온다 그랬어요. 이때를 동생이 고정되어 있다 또는 동생이 할당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자, 아무튼 불안정 경쟁 시장은 부동산 시장 등 불안정 경쟁 시장이라도 초과 이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초과 이윤의 유무에 따라서 할당 시장이 될 수도 있다. 이게 포인트예요. 될 수 있다. 즉 되지 못한다. 틀린 지문이고
반드시 된다. 이것도 틀린 지문이에요. 그냥 될 수 있어요. 요 문장 하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부동산 시장은 대표적인 불완전 시장인데 진입 장벽이 존재합니다. 이 고가성의 성질 때문이죠. 자, 부동산은 비싸서 진입 장벽이 존재하고 이건 시장을 불완전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자, 옳은 질문 3번. 부동산 시장의 분화 현상. 부동산 시장은 지역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용도에 따라 분화되죠. 그리고 이렇게 분화된 시장을 부분 시장이라고 그래요. 또는 영어로는 서브 마켓. 아무튼 다양한 지역별, 용도별 부분 시장이 존재하니까 시장마다 불균형이 있는 시장이 존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부분 시장별로 시장의 균형이 되는 시장도 있고 불균형을 초래하기도 하더라. 이런 거죠. 옳은 질문. 그 다음에 강성 시장이에요. 우리가 효율적 시장은 약성, 중강성, 강성 시장인데 언제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나요? 그러면 첫 번째, 약성 시장은 기본적 분석을 해야죠. 아프면 약이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준강성은 밑에 니은자가 있으니까 니은자, 내부 정보가 있어야 되고 문제는 강성 시장은 어떤 정보가 어떤 정보든 모두 반영되는 시장이니까 이 강성 시장에서는 정보를 이용하더라도 초과 이윤은 절대 얻을 수 없어요. 초과 이윤은 절대 얻을 수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부동산에 가해지는 공적인 제한. 공적인 제한이니까 시장의 기능을 왜곡할 수 있겠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항상 기능은 왜곡되는 거예요. 자, 4번. 시장의 효율성. 효율적 시장은 항상 어떤 측면의 효율성을 의미합니까? 정보의 측면이죠. 정보가 효율적인 시장이고 언제 정보가 효율적이 되나요? 그러면 정보가 시장에 즉각 반영될 때 우리는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부르네요. 자, 어떤 정보를 지체 없이 반영한다. 자, 정보가 지체 없이 반영되는 시장이 효율적 시장인데 효율적 시장은 약성, 중강성, 강성으로 나누잖아요. 그런데 그걸 구별하는 기준은 바로 정보, 어떤 정보가 반영되느냐에 따라 구분되죠. 그래서 과거 정보가 반영되면 약성, 현재 발표한 정보까지 반영되면 중강성, 모든 정보, 즉 내부 정보까지 반영이 되면 강성 시장이라고 구분하는 것이죠. 그런데 밑은 강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강성 시장은 모든 정보가 다 부합하는 시장이죠. 강성 시장은 공표된 정보는 물론이고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까지도 요 문구가 잘 나오는 문구예요. 공표된 정보는 물론 공표되지 않은 정보까지, 즉 모든 정보란 뜻이에요. 공표됐던, 공표가 되지 않았던 모든 정보가 시장의 가치에 반영이 됩니다. 이건 강성 시장이 맞죠? 여기까지. 그래서 강성 시장은 정보 분석을 통해서는 절대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옳은 지문이네요. 3번. 강성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 가정에 근접하게 부합되는 시장입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수준에서는 절대 몰라요. 모르면 어때요? 남들은 오지선다로 풀지만 나는 사지선다로 풀자. 3번 모르겠다. 이런 자신감이 필요하죠. 자, 4번. 약성 시장에서 현재 가치에 대한 과거의 자료를 분석합니다. 자, 약성 시장은 과거 정보가 즉각 반영되는 시장. 따라서 약성 시장에 있는 투자자들은 과거 정보는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과거의 자료를 분석해서 시장에 뛰어들었어요. 그러면 남들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정상 이윤을 초과하는 이윤, 즉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없다. 이렇게 돼야죠. 자, 암기 코드도 있죠. 항상 약성 시장은 기본적 분석이죠. 약이 기본입니다. 근데 과거 역사적 자료를 분석했다. 과거 자료를 분석하면 기술적 분석이고 약성에서 기술적 분석을 했다는 거니까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야죠. 그 다음에 5번 중강성 시장은 과거다. 요거부터 해야죠.
중강성은 과거와 현재 발표한 정보까지 반영이 되는 시장이죠. 그래서 과거 정보 반영됐고 현재 공표되는 정보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맞았네요. 그리고 중강성에서는 니은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내부 정보를 획득해야만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죠. 그런데 기본적 분석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최소한 내부 정보를 획득한 건 아니죠. 따라서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해야죠.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자, 그러면 뭐가 틀린 거죠? 4번이 정답이네요.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자, 부동산 시장 또 나왔어요. 중강성 시장 하면 과거와 현재 발표한 정보까지 반영되는 시장이고, 그런데 시장이 공표된 것이건 공표되지 않은 것이건 어떠한 정보도 이미 반영되어 있다. 아이고, 목소리가 죽어버리네. 자, 공표된 것이건 그렇지 않은 것이건 어떠한 정보도 반영된다. 이 문구 잘 나온다 그랬잖아요. 모든 정보가 반영된다고 했으니까 중강성이 아니라 강성시장이야. 이거 정답이래요. 할만하다니까요. 효율적 시장.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의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용어는 누군가는 정보를 가지고 있고요. 누군가는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걸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하는데,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고 한쪽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정보를 가지고 있는 쪽이 반드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자를 속여요. 그러면 시장은 왜곡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옳은 질문이에요. 부동산 시장에서 기술의 개발. 자, 부동산 시장에서 건축 기술 또는 부동산 건축 기술의 개발이 됩니다. 그러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땡큐죠. 그러니까 공급이 증가해요. 근데 뒤를 봤더니 뭘 물어봤냐? 가격의 하락폭이 더 크냐 작냐. 이건 지금 못 맞추는 주제예요. 일명 탄력성의 응용이에요. 모르면 어때? 정답은 요놈인데. 이런 것도 좀 확인을 좀 해보시라고 지금 기출을 풀어드리는 거예요. 자, 4번 더 보자고요.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일반 재화에 비해 거래 비용이 많이 들고 부동산 이용의 비가역적. 이것도 한번 보자고요. 부동산 이용이 비가역적입니다. 잘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용이 비가역적이라는 건 한번 잘못 이용하면 이걸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번 이용을 하게 되면 다시 다른 이용으로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이런 이용의 비가역적 특성 때문에 일반 재화에 비해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분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자, 부동산을 살까 말까 또는 부동산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에 어떤 이용을 할까 말까. 자, 요게 지금 논점인데 아이고 말이 꼬이네. 이런 의사결정에서 토지의 이용은 한번 잘못 이용하면 다시 되돌리기가 쉽지 않아요. 따라서 의사를 결정할 때 의사결정을 최적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분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질문, 우리 중개업은 의사결정을 하는 분야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분야인가요? 그러면 뭐라고 해줘야 돼요? 그렇죠. 부동산 중개가 대표적인 의사결정의 지원 분야예요. 이건 시험에 나오면 틀릴 가능성이 커요. 의사결정 분야는 투자, 금융, 개발의 의사결정 활동 분야예요. 투자를 할까 말까, 금융을 받을까 말까, 개발을 할까 말까. 그리고 중개하고 평가가 대표적인 평가 활동이 대표적인 의사결정 지원 분야고, 이런 거 하나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에 부동산은 다양한 공법 또는 사법적인 제한이 존재합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이는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맞죠? 정답은 1번이지만 나머지 문장에서 우리는 꼭 이런 거 기억해줘요. 정보의 비대칭성, 이용의 비가역적, 다양한 공사법적 제한, 의사결정과 의사결정 지원 분야. 6번. 자, 스탑 한번 풀어보세요. 29회 작년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나올 가능성이 커요. 자, 부동산 경기는 지역적인 시장이니까 지역별로 다르게 변동할 수 있고요.
같은 지역이더라도 용도별 부분시장. 다시 용도나 유용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용도별 부분시장. 또 나왔네. 서브마켓. 서브마켓 부분시장. 부분시장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자, 2번 주제는요. 경기 변동을 무엇으로 확인하느냐. 일명 경기 변동의 측정 지표라는 거예요. 뭐 강의 노트에는 건축량과 거래량, 즉 일반적으로 건축량, 거래량으로 경기 변동을 측정합니다. 확인하고. 자, 부동산 경기를 물어보고 있어요.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서 여기 뒤에 있는 문장이 싹 다 틀렸어요. 싹 다. 그래서 첫 번째, 주기는 길고 진폭은 경기가 가장 좋을 때와 나쁠 때의 차이죠. 진폭은 크죠. 그리고 불규칙적이고 불명확하게 순환합니다. 다 틀려먹었다. 다 틀려먹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가 상승 국면인데 뒤쪽을 봤더니 이런 게 보여요. 하한이냐 상한이냐. 그러면 확장기와 수축기로 구분해야죠. 상승 국면은 확장기 중에 확장기가 항상 회복 상향이잖아요. 요거 한 번만 적어볼까요? 자, 아이고 텍스트 회복 상향, 여기가 확장기, 후퇴 하향, 이게 수축기죠. 그러니까 상향은 확장기의 일종이죠. 확장기. 확장이니까 항상 히읗자가 보여야 돼. 히읗자, 히읗자, 히읗자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옳은 지문이죠. 정답은 3번이고 4번은 옳은 지문이에요. 그러면 하한이란 게 뭐냐? 직전에 거래된 거래 가격은 새로운 거래의 하한선이 됩니다. 그럼 보자고요. 확장기는 가격이 이렇게 쭉 상승하는 식이에요. 가격이 쭉 상승하는. 그래서 새로운 거래를 하려는 사람은 직전에 얼마가 거래됐는지 이걸 참조하는데 직전 거래가 밑에 있으니까 항상 직전 거래 금액은 직전에 거래된 가격은 새로운 거래의 하한선으로 작동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5번. 업무용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 경기 하강이 장기화되면 하강이라는 게 뭔가 수축기를 뜻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공실률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옳은 지문. 정답은 3번. 7번. 부동산 시장은 일반 경기와 같이 회복 상향. 이게 확장기, 그리고 후퇴 하향, 수축기. 그리고 암기 코드가 있었죠. 수축기는 매수자 중시 상한선. 확장기는 매도자 중시 하한선. 반드시 기억해 줘야 돼요. 요거부터 한번 하죠. 항상 확장기는 뭔지 모르지만 매도자 중시고 항상 하한선이 옵니다. 이거. 그 다음에 우리 수축기는 수축기니까 매수자 중시고 상한선입니다. 시옷자가 있으니까 상한선입니다. 요거부터 해결해 보면 요놈이죠. 상향이에요. 상향. 그럼 확장기입니까? 수축기입니까? 확장기죠. 그러니까 끝은 무조건 히읗자가 나와야 돼요. 옳은 지문이에요. 이렇게 시험장에서 푸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경기 변동은 공실, 그 다음에 건축, 그 다음에 거래 이런 것들로 확인할 수 있어요. 경기 변동의 측정 지표를 묻는 거고.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 정점과 저점. 정점은 경기가 가장 좋을 때, 저점은 경기가 가장 나쁠 때. 요 두 개의 차이를 우리는 진폭이라고 하죠. 진폭. 이 진폭이 항상 크죠. 그러니까 그냥 쉬운데 정답이 있어요. 자, 경기 순환은 원인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순환적 경기 변동은 경기가 좋고 나쁨을 반복하는 현상. 계절이 원인이 되는 변동. 그 다음에 무작위, 불규칙, 우발적. 자, 무작위적, 불규칙적, 우발적 변동은 지진이나 전쟁 등 예기치 못한 사태로 만들어지는 경기 변동이죠. 그런데 꼭 기억해 줘야 될 게 정부의 정책. 정부의 정책을 학자들은 정부가 발표하기 전까지는 예상하지 못한 원인이다. 그래서 무작위, 불규칙, 우발적 변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여기서부터는 정책이니까 제가 강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한 말 하겠습니다. 시장 실패, 시장이 절단나는 이유의 대표적인 게
외부 효과와 공공재요. 그래서 우리가 외부 효과와 공공재는 정책에서 따로 배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를 봤더니 정보의 비대칭성, 조금 전에 나타났죠. 누구는 정보가 있고 누구는 정보가 없고. 그러면 정보가 있는 쪽이 정보가 없는 쪽을 반드시 그렇죠, 속여요. 그러면 시장이 실패돼요. 그리고 불안정 경쟁입니다. 왠지 시장이 절단 날 것 같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자, 6번 부동산 시장의 개입에 개발 부담금, 조세, 부담금, 그 다음에 각종 보조, 각종 지원은 직접이 아니라 간접적 개입수단이죠. 간접적 개입수단. 간접적 개입수단. 그리고 직접 개입수단을 항상 잘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직접 개입수단으로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첫 번째 임대료 규제. 가격을 직접 통제하는 거. 그 다음에 임대료 규제, 그 다음에 각종 공적 개발. 그 다음에 시험에 너무 잘 나오는 토지, 은행 제도. 요 세 가지가 직접. 그리고 개발 부담금, 조세 부담금은 간접.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하나씩 기출문제를 보면서 이런 거 수업 중에 뭔가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문제를 보면서 자꾸 정리를 제가 해드려야 돼. 소득의 재분배라는 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을 다시 분배하는 거예요. 어떻게 분배합니까? 고소득층의 소득을 세금 등으로 뺏어서 그 다음에 저소득층의 부족한 소득을 메워주는 거예요. 이런 걸 소득 재분배 효과, 소득 재분배라고 하는데 소득 재분배 효과는 기본적으로 저소득층 또는 보다 낮은 소득 계층이 혜택을 보면 이런 효과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이 임대주택을 마련해서 우리 저소득층에게 낮은 임대료로 임대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저소득층의 혜택이 있는 거죠. 그러면 무조건 소득이 재분배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결국 공공임대주택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었을 테니까. 그 다음에 3번.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분양가를 규제합니다. 분양가 규제, 분양가 상한제네요. 신규 주택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자, 이번 1월, 2월 달에는 제가 임대료 규제 정책을 하지 않을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일단 통과하자고요. 통과하자고요. 일단 정답은 1번이에요. 그 다음에 4번 하나만 더 보죠. 시장의 어떤 원인으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실패하는 현상. 이게 시장 실패죠. 이것도 꼭 기억해 줘야 돼요. 시장 실패.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시장 경제를 선택하고 있죠. 그래서 시장이 잘 돌아가야만 경제가 잘 돌아가요. 그런데 언제는 시장이 절단났다, 시장이 실패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 실패되었다는 건 시장이 제 기능을 못하는 건데, 자, 여기서 질문. 시장은 어떤 걸 하기 위해서 존재할까요? 여기에 시장의 기능이라는 파트인데, 시장은요,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재화를 분배해 주기 위해서 존재해요. 자동차 시장은 왜 존재합니까? 자동차라는 재화를 자동차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분배해 주는 거예요. 콩나물 시장은 콩나물이 필요한 사람에게 콩나물이라는 자원을 분배해 주고, 그런데 여기서 문구를 봤더니 시장이 어떤 원인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원인으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 배분하지 못한다.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지 못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장 실패고, 시장이 실패되면 정부가 그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을 하는 것이죠. 4번 아주 잘 나오죠. 아주 잘 나와요. 자, 그리고 3번, 5번은 통과하겠습니다. 자, 10번. 자, 부동산 정책에 부동산에 대한 부담금 보조금. 그러면 간접 개입 방식이야. 그러니까 정책에서는 제가 요 직접 개입이냐 간접 개입 수단이냐 요거까지만 제가 하거든요. 1월 2월 달에. 그래서 요 문제 때문에 낸 거예요. 일단 틀린 거죠. 이거 잘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볼까요?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합니다. 그럼 뭔가 안 좋은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장 실패라는 안 좋은 것을 보완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개입을 합니다. 그럴듯하죠. 그 다음에 개발 제한 구역은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이니까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 이게 개발이겠죠.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거고.
그냥 공공토지비축제도 이게 토지은행제도예요. 토지은행제도. 토지은행제도는 정부가 토지를 미리 구입해 놨다가 토지가 필요할 때 다시 시장에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무엇이 목적입니까? 요놈이 목적이에요. 자, 토지를 미리 구입했다가 필요할 때 다시 시장에 공급하는데 언제 토지를 시장에 공급하나요? 그렇죠. 공익사업. 사업에 뭔가 토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꺼내 놓는 것이죠. 그래서 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 그 다음에 토지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개입을 합니다. 자, 정부의 시장 개입은 사회적인 후생 손실. 이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이런 건 강의를 들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시장 경제를 선택하고 있어요. 시장 경제. 그러니까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는 게 맞아요. 그냥 개입하려 하지 않는 게 맞아요. 그죠? 시장 경제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게 아니에요. 시장의 소비자와 생산자가 자유로이 시장 경제 활동을 결정하는 것이지. 그래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면 반드시 손실이 나타나요. 그런 걸 우리는 사회적 손실 또는 사회적 후생 손실이라고 해요. 야, 그럼 뭐 하려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니? 뭔가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정부의 시장 개입은 사회적인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목적을 위해서 개입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서민의 주거 안정, 저소득자들의 주택 복지 이런 걸 위해서 사회 전체적인 손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입을 해요. 그래야만 국가가 잘 돌아갈 테니까 여기까지. 예. 자, 4월까지는 문제 형식으로 계속해서 자료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을 좀 해줘요. 반복을. 자, 또 뵙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